얇은 붉은색 양장본. 표지엔 아무 글자도 없었고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름을 기록해서는 안 되는 자.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자. 그분의 때를 알던 자들은 모두 침묵하기로 맹세하였다. 저자명도 연도도 도장도 없었다.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기준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 책은 마치 내가 발견하길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거기 있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멍청하게도 그 책을 손에 들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일에 말려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저 시간을 때우고 싶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만큼 사소하고 구질구질한 이유도 있었다. 지난 여름 회사에서 나왔다. 성과 조정이라는 말로 포장됐지만 사실상 잘린 거였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하루 동안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많아졌고 그게 너무 비참했다. 지금 와서 깨달았지만 그 무렵에 나는 하루하루가 서로 다른 색을 가진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살고 있었다. 무엇을 잃든 크게 흔들릴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지역 커뮤니티에서 도서관 봉사자 모집이라는 글을 봤을 때 그냥 도망치듯 지원했다. 조용한 곳에서 하루 2~3시간이라도 시간을 죽이고 싶었다. 도서관은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공립도서관이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포근하고 눅진한, 조금은 눅눅한 냄새. 사서들은 조용하고 친절했고 일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 기증된 책 정리, 파손된 책 수리, 오래된 자료 박스 분류 같은 일들. 내가 맡은 그 일들은 대부분 지하 자료실에서 이루어졌다. 지하는 휴대폰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갈수록 온도가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락커처럼 쌓인 금속 서가들이 벽처럼 이어져 있어서 처음 들어가면 길을 잃기 쉬웠다. 사서들은 조심할 건 없어요. 그냥 먼지가 많으니까 마스크만 꼭 끼고요. 하고 말했지만 솔직히 지하실이 주는 분위기에 처음 몇 번은 등골이 오싹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날도 나는 미분류 자료박스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구형 잡지, 오래된 식물도감 복사본, 수기를 엮은 노트. 가벼운 혼돈 속에서 한 권만 유난히 눈에 띄었다. 차가운 지하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나는 홀린 듯 그 책을 읽기 시작했다. 아주 오래된 고서는 아니었지만 인쇄가 아닌 손으로 쓰여진 것이었다. 곳곳에 낯선 단어와 오래된 표현이 섞여 있었지만 뜻을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문체나 철자법으로 보아 아마도 18세기 언저리에 기록된 것이 아닐까 그런 막연한 추측이 들었다. 책의 내용은 거의 전부 3인칭 과거형으로 특정 인물의 행적을 기술하고 있었다. 책은 그를 성자라 불렀다. 하지만 그가 남긴 이렇다 할 기적은 별것 없어 보였다. 그분이 머물렀던 마을에서는 한 달 동안 단 한 건의 언쟁도 없었다. 그분이 지나간 날 밤 마을의 개가 모두 울음을 멈췄다. 그분이 도착하기 하루 전 마을에서 갑자기 소문이 사라졌다. 기적도 없고 가르침도 없고 제자조차 없는데 책은 그를 성자라고 칭했다. 성자라 불리는 그의 이름은 책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분, 그분의 발걸음, 그분이 남긴 표식 같은 방식으로만 서술됐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처음엔 단순한 지역신앙의 기록이라고 생각했지만
책은 읽을수록 기이한 면모를 드러냈다. 책은 반복해서 이렇게 적고 있었다. 그분은 세상에 무언가를 더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빼내셨다. 처음엔 이게 초자연적 현상이라기보다 그냥 상징적 서술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뒤쪽으로 갈수록 서술은 점점 모호해지고 금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중반부로 넘어가면서 책이 톤이 급변했다. 이 부분에서 나는 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몇백 페이지 분량의 쪽수가 사라져 있었다. 뜯긴 흔적은 없었다.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 책의 쪽수는 92페이지에서 503페이지로 뛰어 있었다. 그리고 503페이지부터 책의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앞부분은 동일한 필체였지만 그 이후로는 마치 몇 명이 돌아가며 쓴 듯 필체가 바뀐다. 내용도 변했다. 앞쪽은 객관적 기록이었는데 뒤쪽은 갑자기 누군가의 개인적인 고백처럼 쓴 일기 형식이 되어 있었다. 그분의 발걸음이 멀어질수록 우리는 그분이 무엇을 가져가셨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분이 떠난 후 우리 집안의 족보에서 이름 하나가 사라졌다. 축제를 준비하던 마을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 왜 축제를 준비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자연스럽게 책을 집어들고 왜 이 자료실에 들어왔는지 잠시 잊었다. 몇 초 후에야 스스로 봉사활동 때문이었다는 것을 의식했다. 그리고 책을 다시 펼쳤다. 중반부를 넘어갈 무렵 책은 돌연 다시 끊겼다. 글씨가 쓰인 마지막 페이지에는 몇 문장만이 남아있었고 그 뒷 페이지들은 깔끔하게 비어져 있었다. 그분의 때를 알던 자들은 모두 침묵하기로 맹세하였다. 우리는 그분의 기록하지 말라는 명을 어기고 있다. 이 책을 읽는 자는 기억의 일부를 잃을 것이다. 그 문장은 책 자체가 금기를 어기는 문서임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엔 분명한 어조로 내게 묻고 있었다. 이 문서를 읽는 자여, 그분이 마지막으로 들렀던 서가는 이곳이다. 그분은 여기에서 무엇을 가져가셨는가? 나는 멍해졌다. 가져갔다니? 도서관에서? 문서를 들고 서가를 둘러본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러나 곧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이 자료실의 배치가 나의 기억과 조금 다르다. 책장이 하나 사라진 것 같다. 아니, 원래부터 없었던가? 혼란이 밀려온다. 그때 책의 표지 안쪽에서 보이지 않던 작은 문구가 머릿속에 떠오르듯 읽힌다. 그분은 우리가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만 가져가신다. 다음날 점심엔 사서들과 도서관에 딸린 작은 휴게실에서 샌드위치를 먹었다. 여느 날과 다를 것 없는 일상, 다를 것 없는 분위기. 작은 속삭임들이 도란도란 떠다니는 이 도서관의 평화 속에서 나는 그 전날 읽은 책의 내용이 떠올라 내내 찜찜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누군가 내게 책을 정리하는 일은 잘 되어가느냐고 물었고 나는 즐겁게 하고 있노라 간신히 대답했다.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아무도 없는 지하실에 홀로 앉아있는 것은 적성에 맞지 않았다. 지하서가에 빽빽하게 꽂혀있는 뒤죽박죽의 책들을 볼 때면 가끔 숨이 막힐 때도 있었다. 그러다 먼지가 켜켜이 쌓여있던 어느 책장이 떠올라 지나가는 말로 내가 넌지시 물었다. 지하서가 예전엔 책장이 23개였죠? 사서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항상 23개였어요.
그 순간 나는 어제 봤던 사라진 책장이 머릿속에 아주 흐릿해져 있는 걸 느꼈다. 책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책이 꽂혀 있었는지, 갑자기 나 자신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은 가장자리부터 지워지고 있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내 삶이 잠식당한 채였다. 집에 돌아와서는 전날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을 확인하다 이상한 경험을 했다. 우리는 7년을 사귄 커플이었다. 사귀는 동안 헤어지고 만나고를 여러 번 반복했다. 나는 그녀의 잔소리를 귀찮아했고 그녀는 내 안일함에 진절머리를 쳤다. 그 즈음에 내가 회사에서 나와 한가해져 있는 시간 동안 여자친구는 하고 있던 일에 경사가 겹쳐 오래 만나지도 못할 만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전날 분명 중요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아 메시지를 뒤지던 중이었다. 그런데 대화가 한 구간 통째로 비어 있었다. 메시지가 아니라 전화였었나? 그녀에게 전화해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어제 우리가 얘기를 했어? 난 기억 안 나는데? 나는 당황했지만 둘 다 잊어버렸겠지 하고 넘겼다. 그러다 머릿속에서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희미해지는 걸 직접적으로 인지한다. 마치 기억을 잊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기억 자체를 어두운 천으로 덮어버리는 것처럼. 그 후로는 다이어리를 샀다. 우리가 잊어버린 내용이 중요한 기념일이라거나 꼭 지켜야 할 약속, 혹은 기억해둬야 하는 건강검진 결과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나마 적어서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이 소용없는 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데에는 2주도 채 걸리지 않았다. 어느 날 노트를 펼친 나는 경악했다. 적어둔 문장들이 뭉개져 있었다. 볼펜으로 깊게 눌러 쓰는 버릇이 있는 내 글자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디서 본 듯한 문장이 더 씌워 쓰여져 있다는 착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그분은 우리가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만 가져가신다. 이 문장이 떠오르는 순간 나는 이 말에 설득당하는 감각을 느꼈다. 내 머리가 아닌 누군가가 시야를 대신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에 기울기. 그러는 와중에도 또렷해지는 기억은 있었다. 그 붉은 양장본만큼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이름이 없어야 한다는 자, 기억해야 하는 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그 문장들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도서관 2층으로 올라가 종교학 서가로 향했다. 비슷한 내용이 있을지 혹은 그 문장을 해석하는 단서라도 나올지 궁금했다. 며칠 전 내가 정리해 분류해둔 것들이었다. 영지주의 문헌개론, 근대 신비주의의 근원, 유럽 민간신앙의 금기구조 같은 제목의 책들이었다. 이 도시 외곽의 도서관에서 아무도 찾지 않을 만한 책들. 책을 정리하며 굳이 이 작은 도서관에 있을 필요가 있나 싶었던 책들이기도 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서가가 텅 비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책이 줄어들어 있었다. 줄어든 만큼 공간이 부자연스럽게 남아 있었다. 도서관 책장은 보통 꽉 찰 때까지 정리하는데 여긴 허전한 칸이 띄엄띄엄 뚫려 있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데스크로 갔다. 저 혹시 이 책들 어디 다른 자료실로 옮겨졌나요? 나는 기억하는 책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읊었다.
직원은 곤란해하는 표정으로 내 입에서 책 제목이 나올 때마다 타자를 치고 기록을 조회하고 대출 이력을 확인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이 책들 도서관에 없는데요. 아니요, 있었어요. 이틀 전에 제가 봤어요. 위치 번호도. 직원이 말을 끊었다. 죄송한데 저희는 이런 책 소장한 적이 없어요. 시스템에도 없고요. 그런 제목으로 출간된 책 자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하게 굳어버렸다. 나는 분명 그 책들을 봤다. 내 손으로 분류했고 심지어 잠깐 페이지를 넘겨보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 순간 지하에서 읽은 문장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기억의 일부를 잃을 것이다. 그 문장이 갑자기 아주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공포가 밀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 책들의 존재 자체를 밀어낸 것 같은 느낌. 직원이 혹시 다른 제목이랑 헷갈리신 건 아닐까요? 라고 묻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런가? 나는 정말로 저런 책들을 본 적이 있었나? 내 마음속에는 이 현상이 나 자신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스산함이 스쳤다. 그날 당장 여자친구를 만나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했다. 그러나 그녀는 말했다. 너 도서관에서 봉사하는 거 언제부터였지? 네가 도서관에서 일한 적이 있었어? 그녀의 머리에 나와 관련된 과거 일부가 사라져 있었다. 대화 도중 그녀는 2번이나 나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 이건 단순한 망각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서 나의 일부분을 지워가고 있었다. 동시에 나에게서도 그녀를 지워가고 있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어디였더라? 어디에 살고 있었지? 하는 일은? 생일은? 몇 살이더라? 다음날 아침 나는 전날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의 기억이 통째로 사라져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휴대폰 메모장에 쓰다만 수상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9시 25분. 내가 뭘 잃어버린 거지? 나는 절망했다. 이제는 기억의 작은 조각이 아니라 하루 중 일부 시간이 통째로 사라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끔찍한 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없게 되어간다는 것. 그 후로는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다. 내게는 그 책에서 본 몇몇의 문장들만이 기억에 남았다. 그 외의 기억은 날이 갈수록 희미해져 갔다. 이번 달 월세는 냈었는지, 수도꼭지를 잠갔는지,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은 뭐였는지부터 시작해 며칠 밤이 사그라들었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눈동자색이 어땠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어느 날 그게 어제였는지 오늘이었는지 아니면 저번 주였는지도 모르겠지만 도서관에 가는 길을 잊어버렸다. 어느 도서관이었는지 이름은 뭐였는지 사서들의 생김새는 어떻고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했었는지. 그런데 내가 왜 도서관을 가야 하더라? 나는 간신히 이 글의 첫 문장으로 돌아가 볼 생각을 한다. 얇은 붉은색 양장본, 표지엔 아무 글자도 없었고 정말 멍청하게도 나는 그 책을 손에 들었다.